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런 이제 마비 증상이 한 언제 정도 전에 나타나셨어요? 어제 마비가 온 거는요? 네, 이런 증상 나타나신 지가 뭐 3개월이 넘었나요? 아니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가요? 전에는 그리 큰 병이 없었는데, 요번에, 네,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4월 그러니까 4월 28일에, 음,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되셨네요. 한 일주일 예, 정도 되셨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것, 그래가지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니까 막, 전놈이니까 막, 몸이 막 이상하고, 막 팔다리가, 왼쪽 팔다리가 막, 기운도 없고, 네. 전화도 못 움직였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예. 몇 시간 정도 지속되셨어요? 이렇게 팔다리에 힘이 없고 마비감이 있으신 게 예. 10분이나 20분 정도 지속되셨나요? 아니면은 예, 예, 어, 예, 한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지속되셨고 그 예.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시면서 괜찮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눈에 그 되나니까 빨리 119보다 병을 가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안 가셨고요. 예, 그래가지고 병도 절만 못 만나면 가필라면 병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쵸. 예, 네. 그래, 예산해가지고 병원 안 가고, 음, 있어가지고, 이제 도움이 불러가지고, 네네. 돈이 불러가지고 막 주문을 그거 이제 네. 그래 약 구워가지고 아, 우황천신만 그 물약가 왔대요. 네, 우황 청심환도 드셨고요. 예, 물약 네, 빠르다 혹시 하면서 평소에 혈압이나 당뇨나 심장 쪽에 알고 계신 질환이 있으신가요? 혈압 당겨놓고 심장을 많이 가지고 내가 위장 수술도 했고 위암 수술도 하시고 심장 쪽에 지금 진단받고 드시고 계신 약 있으세요? 예, 심장약 먹고 있어요. 심장 약을 드시고 계시고요. 그럼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할게요. 평소에 이런 증상이 있으셨을 때 혹시 호흡이 많이 가빠지셨나요? 예, 호흡이 저런데 보면 잘 보면은 호흡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큰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예. 이제 우리 학계에서 부르는 이름은 일괄성 뇌허열 발작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중풍 전조 증상이세요. 예, 그렇죠. 네네.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풍이랑 다르게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예, 이 일반적인 중풍은 완전하게 뇌세포가 죽어서 이 증상이 예. 나타나고 그다음에 후유증이 계속 지속되는 게 특징이라면 예. 이러한 미니 뇌졸중은 이 잠깐 증상이 있었다가 대부분은 24시간 이내에 좋아지세요. 이런 예. 증상 자체는 중풍과 똑같이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팔이나 다리 쪽에 이상 감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런 느낌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감각이 떨어진다던가 혹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뭐 어지럽고 토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야 장애, 한쪽 눈이나 양쪽 눈에서 시야가 뭐 일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렇게 발생 부위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세요. 이런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중에 한두 가지 증상만 나타나셔도 우리가 일과성 뇌허열 발작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과성 뇌허열 발작이 있으면요, 3개월 이내에 중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세요.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에서 실제 중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가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예. 그래갖고 네. 그리고 내가 몸을 뿌리고 다치고 네네. 그것도 부딪히가 다쳐가지고 몸에 어혈피가 많아요. 아, 워낙에도. 예, 어혈피 많아가지고 이거 한여름 가면은 이거 뭐 죽을 걸 살도 하고 막 그런 나쁜 피가 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누워 있고 이래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한의원에 내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의원에서 장 못하니까 내가 저 한의원 침을 하고 네. 보항하고 해가지고 네네. 이거 하면 나쁜
아픈 자리에 병 나다가 피로 빼다가 그래 피도 많이 빼요 내가. 네, 우리가 이렇게 순환을 개선하는 침구 치료도 분명히 도움이 되시고요. 예.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미 심장 쪽에 질환이 있으시고 이런 예. 심장 쪽의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가 굉장히 중풍의 고위험 인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아무런 증상 없이 나에게 뭐 중풍이라는 병이 찾아오는 것보다 지금 건강 관리를 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예. 특히나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신 상황에서는 우리가 화를 받으면 열 받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열이 또 풍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중풍으로 이어지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런 중풍이 잘 일어나기 쉬운 상태고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발병하시고 한 일주일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되세요. 예. 마음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한약 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특히나 심장 쪽에 있는 어떤 질환이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님. 내가 그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고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예예. 경찰에 신고하니까네 그래 아이고 그 아저씨 연수도 많고 하니까 자꾸 신경이 많이 쓰면은 네네. 몸에 해롭고 예예. 건강에 도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져다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정하고 상대편에 갈지 말고 마음을 안정하고 그래 시작해가지고 그래가 경찰서 오락해 안 갔거든요. 네, 아버님 너무 스트레스 예. 받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꾸준히 치료 받으시고요. 치료 받으시다가 또 고민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비 증상이 중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 통화를 나눠봤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마비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송승영 원장님, 마비 증상에 따라서 좀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마비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전신마비와 그리고 이제 단마비 또 편마비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제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전신마비 증상은 전혀 아니시고 이제 단마비 내지는 이제 편마비로 이제 그 추측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그 측면이 아니라 지금 한쪽 손에만 증상이 나타나거나 한쪽 발에만 증상이 나면 보통 이제 단마비 상하지 중 일부 한 일지만이 마비되는 증상을 말하고요. 편마비라고 하면 이제 한쪽 왼쪽이나 이제 오른쪽 한쪽만 마비가 되는 경우를 편마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발병 부위가 조금 다른데 단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뇌 피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대뇌 피질의 운동 중추에 국한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 위축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근 위축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대뇌 겉질, 그러니까 껍질 쪽에 있는 그 운동 구역에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근 위축과 이제 속상수축이 있는 경우에는요. 조금 더 이제 그 척수 전각, 전근 이쪽으로 이제 말초신경으로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스트로크 같은 게 오진 않으셨기 때문에 대뇌 이제 뇌포 부분에서 유발되는 이 편마비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편마비가 보통 오시게 되면 얼굴 쪽에 한쪽이 이제 처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실어증, 이제 뭐 행동을 하는 게 조금 이제 빠지는 실행, 실인, 인지하는 능력이 좀 저하되거나 피질성 감각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무런 기질적 이상이 없는데도 마비가 오는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질적인 어떤 이상이 없이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일단은 지금 증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풍의 전조 증상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요. 병원을 갔다 오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MRI라는 그 검사도 있지만 이제 MRA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중풍이랑 이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기질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심전도 또 이제 근전도 같은 것들을 해봤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으시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환 신경증이라고 얘기하는 신경증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체형 장애라고 해서요. 어떤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분노, 억울 이런 이제 극한의 감정 같은 것들을 느낀 다음에 이런 이제 증상들이 신체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기질적인 어떤 병변이나 이런 것들을
머리 쪽 MRI를 찍어보시거나 하셔도 별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신체형 장애라고 해도요, 운동 장애와 감각 증상 이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운동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약간 증상들이랑 비슷한 것이 히스테리성 마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실어증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면근 쪽으로 경련이 오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감각 증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편측으로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무감각해지거나 히스테리성 시각장애 또는 동통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뭐 기질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마비 증상과 함께 또 이와 함께 스트레스, 극심한 상황 이후에 동반이 되는 운동 장애, 뭐 감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마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이 마비 증상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분류를 나눠서 이 마비를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정지울결이라고 해서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사파 증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화가 나거나 하는 지속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 타격이 있는 상태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제 억울과 분노의 감정이 극심하거나 오래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 정지울결 또는 이제 칠정상이라고 한방에서 표현하는 심리적인 어떤 증상들이 신체 증상으로 발현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양방에서 전환신경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음식 부절, 음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해서도 역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좀 적어지거나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좀 이상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드시게 되거나 해서 또 이제 음주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해서 나타나는 음식의 부절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제 과로와 걱정이 과도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 타입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걱정이라고 하면 아까 1번으로 말씀드렸던 억울이랑 분노 이런 감정들이랑 좀 연관이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혈관의 이 수축력과 이완력 같은 것들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보통 한 3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많이 좀 추워지거나 해서 혈관이 수축되거나 할 때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요즘처럼 이제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한방에서 마비 증상을 따로 부르는 증상명이 있을까요? 네, 이 아버님의 증상을 봤을 때는 이제 마목이라는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마목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 어떤 진단명이 되지는 잘 않고요. 어떤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마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는 약간 이제 저리거나 가렵거나 이상한 감각들, 뭐 이제 피부 밑으로 이제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환자분들이 조금 계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라고 하고요.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자를 쓰는데요. 마치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지거나 굳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감각 자체도 느껴지기가 쉽지 않고 남의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합쳐서 마목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올바른 치료가 병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마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목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인 4가지와 그리고 이제 치료 4가지의 분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어형, 또 혈어형, 풍습형, 또 이제 담어형 이 4가지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기어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얼굴 창백하고 그리고 이제 기운이 없는 사람들을 보통 기어형이라고 보는데요. 자꾸 눕고 싶어하고 목소리도 되게 작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양도 먹는 양도 굉장히 적고 자꾸 이제 말소리도 작아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운이 없는 그런 타입을 기어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혈어형이라고 하면은 기어형처럼 약간 이제 허층성, 약간 면색이 조금 창백해 보이거나 하는 것들이 기어형이랑 비슷한데 체중이 일단 감소되고요. 그리고 이제 혀눈 아까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슴이 좀 두근거리거나 숨이 좀 차거나 하는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는 것을 혈어형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풍습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절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풍습이라고 하면 이제 추운 밖에서 주무시게 되거나 이렇게 돼서 구안화사가 오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풍습형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이제 비가 오거나 또 이제 습기가 생기거나 좀 습한 데서 주무시거나 하면 이제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발현되는 것이 풍습병의 특징입니다. 또 이제 환부를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면 증상이 좀 완화가 되겠죠. 담어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10중 9담이라고 해서
담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담과 그리고 어혈 두 가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순환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담어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증상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팔이 저렸다가 다리가 저렸다가 이렇게 변화도 좀 극심한 타입들을 담어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들을 좀 처방을 하냐면요. 기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중익기류를 많이 처방을 하고요. 혈어형 같은 경우에는 사물탕 또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당기자객산, 당기사역탕 이런 것들을 많이 처방을 해드리고요. 풍수편 같은 경우에는 변비탕, 독활기생탕 이런 처방들을 많이 드리고요. 담어형 같은 경우에는 신통축어탕이라는 이제 처방들을 많이 처방을 합니다. 네, 원인에 따라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치료 방향까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께서 극심한 스트레스 이후에 증상이 나타났던 만큼 스트레스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럼요. 네, 김소정 원장님, 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관리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우리가 마비 뇌졸중이라는 질환은 사실 이제 어떤 사망뿐만 아니고 그 이외의 후유증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중풍을 예방하는 침치료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라든지 그리고 심장질환,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보통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고요. 특히나 고혈압이 있으면서 내가 흡연을 한다 그러면 중풍이 발병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보통 한 20배 정도 증가하므로 내가 흡연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금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송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인자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다음에 추운 날씨 또는 현재와 같이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서는 중풍이 발병하기 쉬우므로 이런 날씨에는 보온을 적절히 해주시고 바람이 많은 것을 피하시는 등의 생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시청자분처럼 화가 많으신 분들에서는 화가 열을 생성하고 그게 풍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습 또한 우리 인체의 기혈순환을 방해해서 이런 풍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습에서 자체적으로 열을 생성해서 풍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가 조금 비만하다든지 아니면 몸속에 노폐물이 많은 그런 타입이라고 한다면은 체중을 감량하는 게 가장 큰 예방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가 허해서 오는 중풍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더라도 중간중간에 꼭 휴식을 취해주면서 기를 회복하시는 게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